뭐라고? 안 시원하냐고? 아, 낮춰, 온도를 내가 좀 높여놨어. 아까 너무 추워서. 시작할게요. 일단 방학 때는 제 학기 중에는 요거를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했는데 방학 때는 그렇게는 안 하고 약간 좀 바꿔서 그 인터랙션을 한 종류만 딱 선택해 놓고 그거를 계속 여러 방식으로 베리에이션 해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프로그래밍은 사용을 안 할 건데 그래도 좀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강좌가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여기 그 강의 페이지 밑에 보시면 링크 들어가시면 참고 사이트에 제가 이제 생활 코딩이라는 그 동영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전 이분 강의 듣고 나서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초부터 쭉쭉쭉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쪽까지 갈 필요는 없고 뭐 보시면 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뭐 브레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 기초부터 해서 객체까지 들으시면 좋고 배열까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재밌는 작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시간 나실 때 찾아서 일단은 뭐 저희 수업은 제가 하는 걸 따라 해볼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 몰라도 따라서 작업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조금 어렵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좀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배열까지 들으시고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은 객체까지 들으시면은 저희 수업에서 작업들을 좀 더 다양하게 좀 변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겠고 일단 요번 방학 때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인터랙션 있죠.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든지 이제 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치를 이렇게 끌어서 사용할 때 그런 이제 뭔가 어떤 엘리먼트를 끌어서 옮겨서 그걸 이제 놓기까지 이걸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랙션만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베리에이션 하는 수업이고 오늘은 이제 뭔가 이제 옮겨 놓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옮겨 놓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 옮기는 거랑 관련된 그 데모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벡터파크라는 이제 게임 작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회사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작고 스튜디오 벡터파크라는 게임 스튜디오에서 만든 윈도우실이라는 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돌리시려면 플래시가 깔려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죠.
제가 사운드가 들리게 연결선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모난 큐브를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인데 이렇게 뭔가 되게 화면이 이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얘를 떼서,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마다 이 네모 큐브를 얻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데모 버전이라 아마 한 3탄까지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한번 전 이제 돈 주고 사서 한번 해봤었는데 재밌으니까 해보시길 권하고, 요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물체를 잡아서 움직여서 이제 마우스 버튼을 놓기까지 과정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인터랙션 아이디어.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쓰는 이제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앱이라든지 그런 실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법한 인터랙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먼트가 있으면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익숙한 인터랙션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어떤 그 물성을 이용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찐득거리는 개체를 휘두를 수가 있고, 중력이 있어서 얘를 놓으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요. 옵션이라고 해서 요거에 뭐 찐득거리는 정도라든지 뭐 중력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찐득거리는 거를 최대로 하면 이제 붙어서 안 떨어지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뭔가 잡아서 옮겨서 놓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수업 이름 이제 요소 옮기기. 여기로 들어오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브레킷이라는 프로그램을 여시고, 대괄호로 돼 있죠, 아이콘이. 저는 이제 다른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있고, 여러분은 뭐 다른 데다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따로 만드셔도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한데 지금. 자,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드래그 드롭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를 이제 뭔가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로 쓸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루트 폴더로 지정을 해야 돼요. 루트 폴더로 지정을 하려면 이거 원래 이제 써보셨던 분들은 잘 알 테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요거 설치하자마자 뭔가 열려 있을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그거 말고 여기 상단은 현재 열어놓은 파일들을 보는 거고, 밑은 이제 내가 지정한 그 프로젝트 폴더,
그 루트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 탐색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폴더를 변경을 할게요. 여기 그 상단에 루트 폴더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폴더 열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내가 원하는 폴더로 가서 바탕화면에 드래그 드롭이라고 폴더를 만들었죠. 드래그 드롭 들어간 다음에 폴더 선택 이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아직 파일을 안 만들어서 깨끗하게 나오죠, 화면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혹시 중간에 뭐가 이해가 안 간다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사람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일단 우리 수업에서 기본적으로는 동그라미랑 사각형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미지로 변환시키시고 싶으신 분은 이미지를 이용을 하시고,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그걸 움직이고 인터랙션 하는 걸 위주로 할 거예요. 자, 파일 만드시고 shape.html이라고 만들게요. 자, 여기 그 루트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파일 만들기 누르시면은 즉석에서 파일 이름 정하고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파일 만들기 하시고 파일명을 shape.html 여기서 .html이 이제 파일 확장자예요. 우리가 html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할게요. 자, shape.html이라고 파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웹페이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데 아무데도 안 건드리고 우리는 여기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에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제가 말한 이제 주석이라는 거는 코드상에 메모 같은 걸 해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코드로는 작동을 안 하고, 우리가 이 코드가 적혀 있는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우리가 코딩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이 코드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웹에 공유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블록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p5.js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링크 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요건 이제 p5.js라고 프로세싱이라는 이제 그래픽 툴이 있어요. 코드로 코딩해서 그래픽을 만드는 그 툴을 웹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도 이런 그래픽을 만들 수 있게, 지금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배경이 코딩으로 만든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제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연동을 시켜서 여기 기능들을 가지고 그래픽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기서 레퍼런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쓰는 구체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업 때 쓰는 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사전 찾듯이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도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도형.
세이브 하시고, 요거 지금 세이브 하시고, 컨트롤 S 누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실시간 미리 보기, 라는 걸 누르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페이지를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크롬 설치하셨어요? 네. 연기도 크롬 있어? 네. 그러면은 크롬이 있어야지 이게 미리 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번개 표시 누르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현재 그 p5.js라는 라이브러리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웹페이지에. 그래서 자, 한번 도형을 그려봅시다. 스크립트라는 거, 요게 이제 스크립트라는 요소가 시작되고 이게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펑션 잘 보이죠? 펑션 셋업 이라고 쓰시고, 자, 요 안에는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제가 펑션 드로우라는 걸 하나 적어 볼 건데, 두 개를 비교를 좀 해줄게요. 펑션 셋업 같은 경우는 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정지된 화상을 그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게 펑션 셋업이고, 여기 펑션 드로우라는 거는 맵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처럼 계속 다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 때 이 펑션 드로우 안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도형을 정지 화상으로 그릴 거라서 펑션 셋업 안에다가 그릴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을 그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함수라고 불러요. 자, 함수 중에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가 있어요.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그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사용할 그 도화지 같은 걸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도화지를 만드는 함수는 create canvas라고 쓰세요. 여기서 canvas의 C를 대문자로 써주세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고, 그리고 이 함수를 하나 작성한 다음에는 꼭 뒤에 세미콜론을 쓰셔야지 이 명령어가 이제 한 줄이 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안 닫으면은 다음에 다른 코드를 이제 다른 코드를 이렇게 쓰면은, 자, 이걸 안 닫으면 이 명령어랑 이 명령어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한 명령어를 쓰고 나서는 꼭 세미콜론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요거가 안 돼서 에러가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크리에이트 캔버스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도화지를 만들게요. 500대 500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이 도화지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배경 색깔을 좀 칠해줄게요. 배경 색깔을 안 칠하면 이게 흰색으로 보여서 그냥 웹페이지의 기본 색깔이랑 똑같거든요.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배경색을 칠한 함수는 background라는 함수고, 여기다가 이제 235라는 값을 넣을게요. 자, 백그라운드에는 색깔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넣었을 때 0은 검은색이고 255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235 정도면 굉장히 연한 회색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확인을 할게요. 자, 재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요 미리 보기 버튼을 다시 누르셔도 되고, 보고 있던 창을 새로 고침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r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렉탱글의 약자예요. 자, 여기는 이제 4가지 숫자를 넣었는데, 이 사각형의 X축 좌표, Y축 좌표, 그리고 가로 넓이, 세로 넓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0 위치에다가 200
200짜리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저장하시고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자, 요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 위치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혜정아, 너 여기 앉아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응. 조교 역할을 해줘. 굉장히 숙련된 조교. 네.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각형을 그리는 거는 그 기준점이 이 왼쪽 위에 꼭지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100 위치죠. 여기로부터 이제 가로 사이즈가 여기로 시작해서 200, 자, 여기로 시작해서 200,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만들어요.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렉트라는 함수 지우고, 동그라미는 일립스라는 함수로 그려요. 일립스, ELLIPSE.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값을 넣어볼게요. 100 위치에 200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약간 위치가 좀 다르죠? 아까 사각형은 한 요렇게 그려졌는데, 요 원은 지금 붙었죠, 여기 끝에.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요 원이 그려지는 방식은 그 기준점이 원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 위치가 원의 중심이고, 자, 가로 사이즈 200, 가로 사이즈 200, 세로 사이즈 200 이렇게 생성이 돼요. 요건 이따 우리가 그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이벤트를 작성할 때도 요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논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건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변수가 뭐냐면, 내가 저장한 값 있죠? 저장한 값이 있대. 자, 어떤 값을 내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들 있죠? 100, 200, 200 있죠? 자,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원을 그릴 게 아니면, 자, 요 두 개 중에 값 하나를 좀 줄여볼게요. 세로 크기를 10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가로가 200, 세로가 100인 타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요. 근데 내가 그 타원을 그릴 게 아니라 원을 그리겠다 하면은 항상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변하겠죠. 가로, 세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변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요거 고쳐주고, 그리고 자, 세로도 고쳐주고 이렇게 두 번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근데 요걸 그냥 우리가 한 가지 변수로 퉁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에다가 펑션 셋업 위쪽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줄바꿈을 하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키워드를 적어줄 건데 어떤 키워드냐? var 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줄게요. 이게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면 돼요. 그래서 circle size라는 변수 이름을 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circle size라는 저장 공간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특정한 값을 넣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200을 한번 넣어 봅시다. 200. 자, 그리고 요 서클 사이즈를 한번 가로 크기에다 넣어 볼게요. 여기 가로 크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자, 넣으시고 저장하시고 세로 고침하시면 내가 저장한 200만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로 크기가 200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세로 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세로 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세로 크기도 동일하게 200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변수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이 위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10으로 바꿔볼게요. 10. 그러면 자, 요 가로 세로가 동시에 적용이 됐죠. 그리고 5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50으로 바꿨을 때도 동시에 이제 50씩 값이 들어가서 변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XY 좌표에다가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XY 좌표에다가 넣으면은 XY 축도 동일하게,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0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0 크기의 요 좌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놓으면, 자, 10 크기의 10 좌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100으로 놓으면, 자, 100 곱하기 100 크기의 100 위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서클 사이즈라는 거를 일단 사용을 할 거고, 이 변수를 이따가 이용을 할 거예요. XY 좌표도 한번 따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다가 동일하게 이제 VAR이라고 적고 X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200이라고 넣고 VAR Y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300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래서 1x에다가 x축 좌표를 x를 넣고 y축 좌표를 y를 넣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 200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200, 300 위치 한 이 정도의 원이 올 거예요, 아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왔죠, 얘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이 좌표를 우리가 바꿔주면 얘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요 는이라는 거는, 자,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가 집어 넣겠다는 뜻이에요. 자, 도형을 그려봤고, 이번에는 도형에다가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도형에 색깔을 칠하는 함수는 fill이라는 함수예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색상 값을 넣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0에서 255 사이 숫자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0이라고 넣으시고,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원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5라고 넣으시면 흰색이 되고, 127, 이게 이제 딱 중간 정도 되는 값이거든요. 이걸 넣으시면 이제 회색이 되죠. 자, 요건 이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의 색상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요 필 안에다가 RGB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RGB 값을 순서대로 쉼표로 구분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빨간색은 RGB 중에 R만 최대로 넣고 G랑 B를 0으로 두면은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255 쉼표 0 쉼표 0 이렇게. 그러면 자, 255 0 0이라는 RGB 값을 가진 동그라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개의 값만 넣으면은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세 개 값을 넣으면은 RGB가 돼요. 이걸 이제 2개 넣을 때랑 4개 넣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할게요. 그건 이제 알파 값을 조절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자, 오늘 사용하는 거는 이제 색깔만 이용을 할 거니까, 자,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기 전에 먼저 마우스를 어떤 대상 위에 올렸을 때 그 대상이 반응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만들기 하시고 select.html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강의 페이지에 있는 요거 기본 형식 갖다가 붙이시고,
자, 파일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사각형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사각형의 색깔이 변하는 거랑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동그라미 색깔이 변하는 거랑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각형부터 할게요. 자, 색깔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서 우리는 펑션 셋업이랑 펑션 드로우 둘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펑션 셋업이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다가 펑션 드로우 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사용할 캔버스 창 크기를 만들어야겠죠. create canvas 라고 함수 만드시고 500픽셀 500픽셀. 자, 펑션 셋업은 여기서 자기 역할이 끝났어요. 이제 왜냐면 나머지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거라서 캔버스 크기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는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변화가 있는 사각형. 일단은 배경을 그려주세요. 백그라운드 그리고 235라고 넣을게요. 자, 그 밑에다가 사각형 렉트 하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를 이용해서 넣을게요. 변수. 왜냐면 우리가 이따가 어떤 특정 영역을 선택할 때 동일한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중복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이상 써야 되니까 그걸 중복해서 쓰면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var x, var y, var lect size 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lect의 x 좌표를 x로 넣고 y 좌표를 y로 넣고 이제 가로 세로 크기를 lect size라고 넣을게요. lect size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직 값을 안 넣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기를 해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크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여기 좌표랑 크기를 넣어줄게요. 좌표를 200 위치에 렉트 사이즈를 100으로 줄게요. 그러면 200 위치에 100 크기로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뭘 할 거냐면 이 사각형 영역에 마우스가 딱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자, 마우스가 여기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를 먼저 이 프로그램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간 상황. 이런 상황을 구하는 방식을 이제 조건문이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if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소괄호를 열고 닫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자, 이거 뭔가 펑션이랑 좀 비슷하죠. 자, 여기 소괄호 안에 어떤 조건에 내가 원하는 코드를 발생을 시킬지를 정할 수가 있고, 이 중괄호 안에는 자, 이 조건에 해당했을 때 발생할 구체적인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 이 마우스 위치가 여기 사각형 안에 들어갔을 때 위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마우스의 위치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 p5.js에서는 마우스 위치를 얻어오는 변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이
마우스 X, 여기서 X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Y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각각 내 현재 마우스가 이 캔버스 상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와 있냐, 그리고 마우스 Y는 Y축으로 얼마만큼 와 있냐를 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 사각형의 이 윗선 있죠, 윗선보다는 더 밑에 있고 아랫선보다는 뭐라지? 위에 있는 상황이고, 자, 요 왼쪽 오른쪽에도 선이 있죠. 자, 왼쪽 선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선보다는 왼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마우스가 요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수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왼쪽 선은 X축에서 지금 얘 위치가 200이잖아요. 그쵸? 200 위치예요. 여기가 200. X축이 200이고, 자, 여기는 뭐냐면 요 200에서 요 상자 넓이만큼 가면은 요 위치예요. 그러면 200에다가 100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300이고 여기도 똑같아요. 위도 우리가 Y좌표를 200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로부터 이제 상자 크기만큼, 상자 크기가 100이죠. 100을 더한 값이 300이죠. 200이랑 300 사이, 자, X축도 200이랑 300 사이에 마우스가 왔을 때 요 그 상자의 색깔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우리가 200, 300 이렇게 숫자로 안 넣고 여기 이미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if의 조건을 넣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X가 우리 아까 위에다 적어놓은 거, 이건 메모한 거니까 다시 지워줄게요. 자, 마우스 X가 뭐보다 클 때, 뭐보다 크냐? 요 사각형의 X좌표 요거죠. 요 X좌표보다 클 때, 여기가 X좌표예요. 자, 그리고 요 조건에 해당하면서 자, AND를 2개 붙여주세요. 그러면 요 조건에도 해당하고 그 뒤에 우리가 다른 조건들도 다 넣어줄 거거든요. 다른 조건에도 모두 해당했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왼쪽보다 우리가 더 큰 숫자, X축으로 여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뭔가 일어나게 하고, 자, 오른쪽 축보다는 작았을 때 일어나게 해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 Y가 뭐보단 작을 때 X랑 렉트 사이즈를 더한 것보다는 작을 때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X 위치 더하기 렉트 사이즈.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더 밑에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우리 세로축도 해야겠죠. Y좌표. Y좌표가 자, AND로 또 연결을 시켜주세요. 마우스 여기를 잘못 썼다. X죠. 자, 이번엔 마우스 Y가 클 때, 뭐보다 클 때? Y좌표보다 클 때. 자, 그리고 요 밑에 것도 해줘야겠죠. 마우스 Y가 작을 때 Y 더하기 렉트 사이즈보다 작을 때. 자, Y 위치 더하기 렉트 사이즈 여기보다 더 위쪽에 있을 때.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사방군데를 다 영역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을 발생시킬 거냐?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요 사각형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fill이라는 함수를 써준다 그랬죠.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세요. 중괄호 안에다가 fill 하시고 255, 0, 0. 그럼 이제 빨간색을 칠해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서 올리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할 거예요. 요거가 나가면 안 바뀌어요. 다시 원래대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영역 안에 있을 땐 빨간색이고 밖에 나갔을 때는 뭐 원래 색깔 흰색이겠죠. 흰색으로 다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요 fill을 한번 칠하고 다시 원상복귀 흰색으로 다시 칠하지 않으면 계속
빨간색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원래 요 영역이지 않을 때의 경우에는 흰색을 칠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짜줘야 돼요. 그래서 요 if문의 경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if 밑에다가 else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요건 이제 조건은 따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if의 조건이 아닐 때는 모두 else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시고 요 중괄호 안에다가 fill 하고 255 적어주시면 우리가 정한 삼각형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흰색으로 칠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 자, 들어갔을 땐 빨간색, 나왔을 땐 흰색으로 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짠짠짠짠짠 이렇게.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자, 요 렉트를 일립스로 바꿔주세요. 일립스. 근데 위치가 좀 움직였죠? 뭐냐면 요 동그라미의 기준이 아까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은 요 꼭지점에 있는데 원 같은 경우는 요 원의 중심이 XY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요게 아까 사각형 있던 그 중심점에 가게 하려면 자, 요 반지름만큼 움직이면은 그 위치에 동일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 복사하셔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일립스, 요 위에 있는 일립스를 렉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제 도형 두 개가 그려져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요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동그라미 안에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색깔이 바뀌게 할 건데 요 동그라미가 일단 요 사각형 영역이랑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러려면 자, 요 일립스의 위치를 요만큼 움직여서 사각형이랑 중심점을 맞춰줘야지 얘가 여기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 요 일립스에다가 요거 반지름만큼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렉트 사이즈 나누기 2. 자, y도 더하기 렉트 사이즈 나누기 2 해주시면 자, 요렇게 딱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렉트를 한번 지워 볼게요. 이걸 지우셔도 되고 지워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주석 처리를 해서 작동을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주석 처리는 슬러시를 2개 붙이시면 주석 처리가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올리면 뭔가 아까 사각형이 색깔이 바뀌는 거랑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네. 자, 뭐냐면 여기 대각선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각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원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 색깔이 바뀌어요. 왜냐면 자, 요 선택 영역 자체가 사각형의 선택 영역이라서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는 원 밖에 이미 꼭지점이 닿아서 원 색깔이 원에 닿지도 않았는데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선택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 방식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원 중심점 있죠. 원 중심점으로부터 요 테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요걸 선택했다는 게 뭐냐면 마우스가 요 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기하학 같은 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보면은 원을 정의할 때 한 점으로부터 컴퍼스 이렇게 그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의 점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점이랑 모든 테두리의 지점은 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마우스를 대면은 자, 내가 요 지점에 마우스를 대면은 자, 이거 반지름 있잖아요. 반지름. 이 원 가로 사이즈가 100이니까 반지름은 50이겠죠. 자, 요 중심점으로부터 지금 50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각선에서 들어와도 지금 요 테두리에 위치해 있다면 여기 중심점으로부터 50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테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택 영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방식을 바꿔줄게요. 자, 요 렉트 아예 지워버리고 자, 요거 있잖아요. 우리 반지름을 더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를 빼고 요 원의 중심점 자체를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게요. 그러면 일단 XY 요거를 두고 요 XY를 다 250으로 줄게요. 250이 이제 요 캔버스의 반절이죠. 아이고. 250으로 바꿀게요. 이게 왜 이래? 250 XY가 250, 250이에요. 그러면 딱 가운데 위치하거든요, 얘가. 왜냐면 원의 중심점이 XY축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반지름으로부터 마우스 위치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방금? 중심점이라고 했나요? 중심점으로부터 내 마우스의 위치가 요 반지름 안쪽에 들어왔을 때, 요 테두리는 반지름 안쪽이라고 그랬죠. 요 거리가 요 중심점이랑 내 마우스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가까울 때, 중심점이랑 반지름보다 더 가까울 때, 여기 테두리 부분이 이제 반지름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중심점이랑 반지름보다 더 가까울 때, 반지름보다 더 가까울 때, 중심점이랑 가까울 때에 색깔이 변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if 부분 지우시고 이 조건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거리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자, 여기 요거 함수니까 소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다가 자, 4개의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떤 값이냐? 2개의 지점에 좌표를 넣어줄 거예요. 자, 중심점 XY 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내 마우스의 XY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2개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워졌을 때 색깔이 바뀌어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점은 XY죠. 그리고 마우스의 X랑 마우스의 Y 요 두 개의 지점 XY랑 마우스 X, 마우스 Y 요 두 개의 지점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졌다는 건 거리 값이 작다는 거죠. 뭐보다 작냐? 렉트 사이즈의 2분의 1 요 슬러시가 이제 나누기 표시예요. 요걸 2로 나누면 이제 반지름이 나오죠. 반지름보다 더 가까울 때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아까 사각형 영역의 꼭지점에 들어가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워지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딱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작동이 되죠. 이제 요 동그란 테두리를 그대로 영역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영역 선택할 때는 이렇게 거리값으로 구해요. 자, 여기다가 조금의 팁을 더 주자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 들어갔을 때 물체의 색깔만 바뀌고 마우스 커서의 형태는 안 바뀌니까 약간 좀 우리가 웹에서 이용하는 인터랙션으로는 약간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커서 자체도 뭔가 마우스를 뭔가에 올렸을 때 변하는 그런 관습적인 커서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커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품은 중괄호 안에다가 실 다음에 커서라는 함수를 써줄게요. 이게 마우스 커서 모양을 바꾸는 함수예요. 요거를 대문자로 hand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세로 고침하시면 여기 올라가면 이제 손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대신에 나가면 또다시 핸드로 그 유지가 되죠. 왜냐면 커서를 핸드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안 바꿔줬기 때문에 계속 핸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와도. 그래서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커서를 이제 화살표 모양 arrow로 바꿔주시면 대문자로 arrow라고 써주시면 자, arrow가 없나? 디폴트인가? 에러 돼? 내가 스펠링을 틀렸나? 아, 이걸 대문자로 했구나, 이거. 함수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다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건 좀 더 뭔가, 제대로 된 인터랙션처럼 보이죠? 요건 이제 버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점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어떤 물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걸 해볼게요. 자, 요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좀 사용을 할게요.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브라우저를 약간 이렇게 올리시고 이 캔버스만 잘 보이게 올리시고 여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검사라고 누르시면 요런 게 떠요. 아마 이게 요 창에 붙어서 뜨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요 창에 점 3개 박힌 데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요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분할된 창, 세퍼레이트 윈도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이렇게 밑에다가 놓고 쓸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콘솔이라는 창을 볼 거예요. 콘솔. 여기에 어떤 정보를 이제 띄울 거예요. 어떤 정보를 띄우냐? 내가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마우스가 눌리고 있다는 정보를 볼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파일 만들기 하시고 mouse.html이라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우리 강의 페이지에서 그 첫 부분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 전에 사용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하셔서 스크립트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셔도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 미리 보기도 새로 해주세요. 자, 펑션
셋업 하셔서 일단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고 create 캔버스 500 500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도중에 마우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확인할 거라서 펑션 드로우를 써줄게요. 펑션 드로우.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는 어떤 조건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죠. 마우스가 눌린 상황, 마우스가 안 눌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판별하는 데는 if라는 키워드가 쓰인다 그랬죠. if라는 문법이 쓰여요. 자, 여기에다가 조건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마우스가 지금 눌렸냐, 안 눌렸냐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P5J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수를 제공을 해요. 어떤 변수냐? mouse is pressed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 is에 i 대문자를 해주시고 pressed의 p를 대문자로 해주세요. 요걸 넣으면은 얘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출력을 해요.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을 하거든요. true 아니면 false.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을 하는데 true는 요게 맞는 상황이고 false는 이게 아닌 상황이에요. 참 거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우스가 눌렸을 땐 true가 나오고 마우스가 안 눌렸을 땐 false가 나오는데 요게 true일 때는 요 중괄호 안에가 실행이 되고 요게 false일 때는 요 중괄호 안에가 실행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는 중괄호 안에가 실행이 되고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실행 안 됐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가 눌렸을 때는 console.log라는 걸 사용해서 console.log라는 함수예요. 어떤 문장을 출력을 해줄게요. 그럼 쌍따옴표를 써주시고 클릭됐다. 클릭이래. 마우스가 눌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 콘솔 로고가 잘 안 먹네. 그러면 우리 다른 방법을 씁시다. 자, 백그라운드를 좀 바꿀게요. 백그라운드. 자, 마우스가 눌렸을 때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꿀게요. 이걸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0, 0. 그리고 요게 아닐 때, 마우스가 눌리지 않았을 때는 백그라운드가 그냥 235 상태에서 이제 미리 보기 해보시면, 자, 마우스를 누르면 빨간색, 놓으면은 다시 원래 색깔. 이렇게 자, 이렇게 마우스가 지금 눌렸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콘솔 로고가 안 될까? 지금 하는 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안 쓰면 되겠지? 자.
지금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현재 마우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 이따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말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 누른 시점, 그리고 마우스를 뗐을 때 그 마우스를 뗀 시점, 요거를 알아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볼게요. 자, 파일 만들기 하시고 마우스 2.html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붙이시고, 자, 여기 드로우 안쪽만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마우스를 누른 시점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펑션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함수예요. 이건 이제 마우스가 눌린 그 시점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마우스 위치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일립스 마우스 X, 마우스 Y, 100, 100 이렇게. 요 드로우를 그려주세요. 네, 여기를 작성을 해주세요. 앞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 미리 보기 해야겠죠? 미리 보기 하시고 마우스를 누르면 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안 따라다니죠, 마우스가. 누른 시점에 그 부분에만 원이 생기죠. 눌렀을 때 생기고 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누른 순간 이게 생기죠. 누른 순간 막 움직이다가 누른 순간 생겨요. 누른 순간. 내가 이거 현재 누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누른 순간 이렇게 생기는 함수예요. 자, 이번에는 뗐을 때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뗐을 때. 자, 펑션 마우스 released, 마우스 released예요. 요건 이제 마우스를 뗀 순간 작동하는 거예요. 자, ellipse, 요거는 사각형을 해볼게요. 렉트, 마우스 X, 마우스 Y, 100, 100. 그러면 마우스를 뗀 순간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다시 세로 고침 하시고, 누르면 원이 그려지고 마우스를 뗀 순간은 사각형이 그려져요.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은 원이 그려지고 마우스를 뗐을 땐 사각형이 그려져요. 이렇게 했죠? 자, 여기까지 다 잘 되나요? 자, 이제 요거를 복합시켜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파일 이름을 드래그 드롭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드래그 드롭.html. 그리고 자, 요거 그전 거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가 요거 네 가지 함수를 다 사용할 거예요. 펑션 셋업, 펑션 드로우, 펑션 프레스드, 펑션 릴리즈를 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작성한 건 지워주세요. 이거는 안 쓸 거니까.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동그라미를 움직일 거예요. 동그라미를 움직여서
다른 위치에 놓고 마우스를 떼면 이제 그 위치에 고정이 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마우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위치가 변해야 되니까 그 변하는 위치 값을 저장해 줄 변수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드로우에다가 원을 그릴게요. 일립스 그리고 x, y 서클 사이즈. 우리가 아직 변수는 안 만들었지만 만들 변수명을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서클 사이즈 이렇게. 자, 요 변수들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요 원 색깔을 미리 정해놓을게요. 자, 필 하고 까만색으로 할게요. 0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자, 이 스크립트 다음 부분에다가 var x, var y, var circle size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이 원 크기는 가로백, 세로백짜리 원이 될 거고 x 위치, y 위치는 처음에 가운데 위치하게 할게요. 250, 250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들어오겠다. 일단 배경 색깔도 넣어놔야 돼요.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를 235라고 넣어줄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원이 자, 배경 위에 까만색으로 올려질 거예요. 자,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우리 파일을 바꿨으니까 미리 보기 새로 하셔야 돼요. 여기 번개 표시. 자, 요 위치에 이제 위치를 했죠. 일단은 우리 아까 했던 식으로 요 원의 영역 안에 들어간 거를 먼저 판별을 할게요. 자, 원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판별하냐? 드로우 안에다가 if 자, dist라는 함수를 넣고 요 x, y랑 마우스 x, 마우스 더운 것 같아.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 마우스 Y 네 가지 이제 값을 이렇게 넣고 요게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죠? 서클 사이즈 나누기 2 했을 때 자, 중괄호 필 255 0 0 자, 근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이 부문을 작성해서 넣는데 이거 해도 아마 안 변할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 if 문이 작동을 해도 그 밑에 fill 0이 있으니까 요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fill이 한 번 더 작동하면서. 그래서 자, if 안에다 else를 꼭 붙여서 요 안에다가 원래 색깔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요 상황이 아닐 때 요 상황이 되고 요 상황이 아닐 때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빨간색이 되죠. 안에 들어가면. 자, 일단은 우리가 원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집어서 옮겨야죠. 집어서 옮겨.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집었다는 거를 이제 어떤 스위치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떤 스위치를 만들어서 집었을 때, 자, 집었음이라는 거를 저장을 해놓고 마우스를 뗀 순간 자, 놨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위에다가 var 드래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게 뭘 저장해 줄 거냐면 이게 true일 때는 드래그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false일 때는
드래그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놨을 때죠.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땐 드래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false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자, 내가 마우스를 요 위치, 요 동그라미 위치 안에서 눌렀을 때부터 드래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죠. 요 안에 들어갔을 때 눌러야지 드래그가 시작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끄는 거죠. 자, 그러면 요 if문 있잖아요. 요거를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요거 있죠, 요거를 마우스 프레스드에다 넣으시고, 휠 지우시고,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요 동그라미 위에 올라갔을 때잖아요, 여기에. 요 올라갔을 상황에, 자, 마우스를 눌렀는데, 그때 바로 마우스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다면, 드래깅을 true로 바꿔줘라. 그러니까 이제 드래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를 누른 순간에 내가 동그라미 위에 있었다면 드래깅을 시작을 해라 라고 하고, 자, 마우스를 뗐을 때 요거는 이제 요 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원을 떠났을 때도 드래그가 끝난 거고, 얘 위에 있더라도 마우스를 놨을 때는 드래그가 끝난 거니까 요건 if문을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드래깅을 false로 바꿔줘요. 자, 마우스를 놨을 때는 무조건 드래그가 끝나게.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오게 할 건데, 따라오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마우스가 움직인 만큼 이 원도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x, y 값에다가 요 지금 중심점 위치에 있는 요 위치에다가 마우스가 움직인 만큼을 더해지면 얘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걸 해줄게요. 일단 X축부터 한번 해볼게요. X축부터. 자, 그리고 요게 요 위에다가 합시다. 자, 얘가 그냥 마우스가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드래그인 상태에만 움직여야겠죠. 마우스가 드래그일 때만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if 드래깅인 상태일 때 자, 요거랑 똑같아요. 제가 추격해서 썼는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자, 제가 이렇게 썼죠. 요거랑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 뭐냐면 왼쪽에랑 오른쪽에가 같을 때 라는 뜻이에요. 드래깅이 true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 프레스에서 드래그했다가 true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드래그가 시작이 됐을 때 이 상태일 때는, 그때는 이제 마우스가 움직인 대로 따라와야겠죠. 드래그 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자, X에다가 넣어줄 건데 뭘 넣어주냐? X에다가 뭔가를 더한 걸 넣어줄 거예요. 뭘 더하냐? 마우스가 움직인 만큼을 더할 거예요. 마우스가 움직인 걸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현재 마우스 위치는 알 수 있죠. 현재 마우스 위치가 뭐냐? 마우스 X예요. 그리고 이 P5JS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바로 전 프레임의 마우스 X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레임 전에 프레임 거랑 현재 프레임 거랑 X좌표를, 그러니까 현재 거에서 전에 걸 빼주면 이동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으로 마우스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X에서 이 전 프레임의 마우스 X 위치를 구하는 변수가 pmouseX라는 변수예요. 이게 방금 전 프레임의 마우스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따라오죠.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근데 이제 Y축을 아직 안 해줬죠. 놓으면 이제 얘가 정지를 해요. 왜냐면 드래깅 상태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자,
x좌표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제 y도 해주세요. y도 똑같이 y는 y 플러스, 자, 마우스 y 마이너스 p 마우스 y. 이렇게. 여기 대문자 지켜주세요. 그러면 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fill 있죠? fill을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백그라운드랑. 그래서 저는 어도비 컬러 가서 어도비 컬러 미리 배색이 잘 돼 있는 거를 좀 갖다가 쓸게요. 요런 웹앱이 있어요. 어도비 컬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도비 쿨러? 뭐 이제 컬러 휠, 뭐 컬러 차트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탐색하시면 내가 인기도 순으로 얘를 필터링을 하면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색상 팔레트들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RGB 값을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배경색을 52, 152, 210% 하고 얘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의 색깔을 흰색에 가까운 236, 240, 241로 하고 눌렸을 때는 231, 76, 60. 지금 여기 있는 수치 갖다가 넣은 거예요, 제가. RGB. 뭐 포토샵에서 쓰시는 거 있으면 포토샵에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 있는 RGB 값을 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세로 고침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찜찜한 게 여기 까만색 테두리가 껴있는데 요거를 없애줄게요.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노스트로크라고 함수를 써주시면 여기 스트로크에 S를 대문자로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세로 고침 하시면 이제 테두리 없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뭐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어디 제가 못 본 부분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좀 심심한데 아직 요거를 약간 물성을 준다고 생각하고 얘를 움직일수록 얘가 줄어들게 만들게요. 여기서 끝나면 좀 심심할 거. 원래는 이걸 옮겨서 어딘가 옮겨 넣고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인터랙션. 서클 사이즈가 줄어들게 해볼게요. 줄어들게. 그래서 요 드래깅이 true인 상태에서 아니다. 자, 드래깅 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움직일수록 자,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자, 서클 사이즈는 서클 사이즈에서 뺄 거예요.
뭘 빼냐? 움직인 만큼을 빼줄 거예요. 디스트. 그래서 마우스 X, 마우스 Y, P 마우스 X, P 마우스 Y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인 거 있죠. 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마우스를 움직인 것만큼 원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의 지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 것 같아서 잠깐만. 조금만 움직여도 확 줄어버리죠 이게. 그리고 이게 다시 커지는데 다시 커진 이유는 줄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면은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원 크기가 이렇게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반전된다고 하죠 크기가. 그래서 서클 사이즈가 서클 사이즈가 0보다 작을 때는 서클 사이즈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면 이 버그를 없앨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다시 안 늘어나죠 얘가. 줄어들면 너무 빨리 줄어서 이걸 좀 나눠줄게요. 나누기 한 10 디스트를 1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줄죠. 이렇게 지우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더 50으로 하면 더 천천히 줄고 이렇게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클 사이즈, 그러니까 얘가 드래그 할 때 서클 사이즈는 서클 사이즈에서 움직인 만큼을 빼줄 거예요. 근데 움직인 만큼을 그대로 빼면 너무 금방금방 작아지니까 그거를 50으로 나눠서 뺄게요. 그리고 만약에 서클 사이즈가 0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원이 거꾸로 커지거든요. 이렇게 반전돼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0보다 작아질 때부터는 그냥 서클 사이즈를 계속 0으로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를 움직일수록 얘가 줄어드는 걸 만들 수가 있죠. 예. 요거 안 막히게 여기 보니까 이게 한번 보셔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행이 됐어도 여기 와서 다시 나와요. 지금 요거 if랑 s를 나눠준 건 이 상태가 아닐 때문에
아, 저것도 내가 안 써도 한 줄만 쓸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초심자라는 걸 배려하지 않고 계속 복합적인 문법을 막 사용하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if 다음에 제가 중괄호를 안 썼죠. 그래도 작동을 하죠. 왜냐면 요거 한 줄만 쓸 때는 중괄호를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뒤에다가 명령 코드를 두 줄을 쓰잖아요. 뭐 x는 x-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줄을 써버리면 요 중괄호가 없으면 요것만 작동되고 요거는 if 밖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줄을 작동시킬 때는 중괄호를 꼭 써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if를 통해서 작동하는 코드가 한 줄밖에 없다 라고 하면 중괄호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거고, 자, 한 줄만 쓸 때는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요거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field이라는 하나만 쓰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else도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한 칸 띄워주기만 하면 이렇게 쓰셔도 사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 붙어있는 게 한 줄이라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런 자세한 문법에 대한 거는 제가 링크해 놓은 거 있죠. 거기 가셔서 그 링크스 가면은 생활코딩 자바스크립트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조건문 있죠. 조건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쓴 건 뭐 if, else 다 있죠. 그리고 else if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쓰긴 쓸 건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if else는 우리가 썼던 if랑 else는 자, 요 조건일 때는 요걸 써주고 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상황에는 모두 그러니까 요걸 써줘라 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if else를 else if를 쓰면은 그것보다 좀 더 여러 가지로 선택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만 상황을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안에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두 가지로 나눈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원이랑 거리가 50일 때, 100일 때, 25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else if라는 키워드를 써요. 이렇게 요거를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생활코딩에서 조건문 부분 요것만 보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